네, 15차시 함수단원 기출문제 풀이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정의역이 3 이상인 실수인 함수 fx가 존재합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2차 함수이고요. 자, 그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합니다. 이때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존재했는데 그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fx를 통해서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한 다음에 그 두 함수씩 같게 되는 요 x 값을 찾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f 인버스 x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f 인버스 x가 역함수가 그 원래의 함수와 그래프로 봤을 때 직선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사실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리가 있죠. 어떻게?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된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을 구해보고 그게 두 개면 그게 바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와 번외로 우리가 이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은 당연히 y는 fx와 y는 f 인버스의 교점은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의 교점이 무조건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 y는 마이너스 x 이런 거죠. fx라고 쓸까요? 자, 이런 거겠죠. 다시 말하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죠.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자,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을 우리는 구하시면 된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fx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처럼 정의역을 자, 시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을 시켜버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에서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자, 편의상 y는 x 직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fx는 지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인데 x가 3 이상인 요 실수에서만 정의된다 이거죠. 자, 좀 주어진 fx를 표준형을 구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물러긴 2차 함수인데요. 꼭지점의 좌표가 3,3이고 그거의 오른쪽 절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3을 한번 이거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주어진 요 fx는 아래로 물러긴 2차 함수의 절반인 이렇게 되겠죠. 요게 y는 fx가 되겠죠. 3 이상의 실수에서만 정의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y는 f 인버스 x 역함수는 자,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교점 중에 한 좌표는 x좌표는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한 점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fx와 직선 y는 x의 자, 교점을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와 x가 같게 되는 x값 찾으면 되겠죠. 자, 좌변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분하면 x-3, x-4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3 또는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3,3이고요. 또 다른 한 점은 4,4다. 그럼 두 점서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기울기가 45도니까 삼각비 1대1대 루트 1을 통해서 요 점사의 거리는 네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루트 2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양수 x, y에 대하여 함수 f가 fx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킬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자, 그러면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2학년에 올라가서 수원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요 fxy는 fx 더하기 fy는 수원에 나오는 로그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을 배웠다 그러면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바로 풀어도 되고요.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대표적인 게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자, 아무튼 수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1학년 수학 교과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났을 텐데 그때는 실수 xy, 다시 말하면 xy가 실수의 범위에서 많이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x는 0, y는 0을 넣고 f0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xy가 아니라 양수라고 제한을 시켰죠.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값, 만만한 값 중에서 x는 1, y는 1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값이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을 x는 1, y는 1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수였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제한적이죠. 자, 그럼 x는 1, y는 1을 넣으면요. f1은 f1 더하기 f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에 f1을 지워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f1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1은 0이구나. 자,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자, 이 f1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fx 제곱분의 1 뭔가 분수가 나왔네요.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 2fx와 같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 자, 우리가 f1은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바로 x제곱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f1을 어떤 분수를 이용해서 x 곱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fx 곱하기 x분의 1은
네,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x 더하기 fx분의 1이다 이거죠. 자, 근데 요 f1은 뭐가 나와야 돼요? f1은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fx 더하기 fx분의 1은 합이 0이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f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값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자, 바로 f의 x제곱분의 1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의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로 분리되면 f x분의 1 더하기 f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 f x분의 1은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f x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뭐예요? 마이너스 2f x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주어진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참.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은 조금 간단한 문제인데요. 니은은 뭡니까? fx의 세제곱은 3fx냐? 그러면 요 fx제곱을 뭐 x제곱 곱하기 뭐 x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죠? 그럼 fx제곱 더하기 fx가 되겠죠. 그런데 요 fx제곱 이것도 또 한번 이렇게 x 곱하기 x 더하기 fx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fx 곱하기 x가 또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fx 더하기 fx 그래서 3fx. 자, 우리가 원하는 니은의 값이 나왔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f y분의 x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주어진 요 y분의 x를 x 곱하기 y분의 1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f x 더하기 f y분의 1이고요. 자, 요 f y분의 1은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f y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fy가 된다. 그죠? 자, 보시면 f y분의 x는 fx 마이너스 fy가 나온다. 그럼 디귿을 보시면 fy분의 fx. 일단 식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항상 옳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디귿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더니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틀린 설명인 것 같죠? 틀린 설명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틀렸을까? 발레를 찾아보면요. 어떤 발레가 있을까요? 발레. 어떤 발레가 있을 겁니까? 일단 fy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y가 0이 아니라 1일 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대입할까요? x에다가 2 y에다가 1을 넣을게요.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f 2는요 1분의 2니까 2죠. f 1분의 f 2죠. 근데 요 f1이 뭐예요? 0이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10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일단 가 조건을 보시면 f10은 10이다. f10은 10이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f의 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1분의 f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x가 뭐일 때예요? 10일 때 10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값들은 나 조건에 의해서 적당히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F10은 10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조건 나의 식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게 x는 10밖에 없잖아요. 그죠? x는 10을 대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 10 더하기 4니까 14는 f 10 더하기 f 1분의 f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더하기 1분의 10 빼기 1이니까 11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11분의 9. 그쵸? 일단 우리가 이제 11대 그 다음에 14일 때의 값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14가 넣어야겠죠. 연수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자, x에다 14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f 18 4만큼 커져야겠죠. 그럼 이 값은 f 14 더하기 1 분의 f 14 마이너스 1입니다. 자, f14가 11분의 9 더하기 1 분의 11분의 9 빼기 1. 자, 번분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분의 20이죠. 11분의 20분의 11분의 2니까 10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이겠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F18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X에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18을 넣어야겠죠. 18. 자, 일단 규칙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넣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F22는 F18 더하기 1 분의 F18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분모는 10분의 9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0분의 1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1이네요. 그죠? 11 이렇게 되겠죠. 아, 규칙을 못 찾겠습니다. 계속 넣어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21을 넣어볼까요? 21을 넣습니다. 그러면 F26은 F22 더하기 1 분의 F의 22 빼기 1입니다. 자, F22는 마이너스 9분의 11이었죠. 1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9분의 11 빼기 1. 자, 분모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9분의 2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9분의 20이죠. 그러면 뭐 나옵니까? 10 나오죠. 10. 자, 이제 찾았네요. 자, F26이 10입니다. 그쵸? 그러면 계속 또 넣으면 다시 10이 이 주어진 관계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입을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규칙성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일단 요 F 지금 10의 값과 지금 F26 26의 값이 지금 같은 10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계속. 그 다음에 이 패턴대로 가면 F1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4큰 F30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죠? 그 다음에 F18은 F34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으로 F22는 F38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F10, F26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F14, 그 다음에 F30 이 값은 11분의 9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F18, F34는 마이너스 10분의 1. 그 다음에 F22, F38은 마이너스 9분의 11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요 문제 10번에서 1010, F1010의 함수값을 구하는데 1010은 자, 이 중에서 어떤 함수식 값과 같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규칙성은 자 보시면요, 여기는 16이 더해져서 26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F42가 같을 겁니다. 그죠? 또 그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4와 30은 16 차이 나죠. 자, 여기도 16 차이 나고요. 16 차이 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열을 배웠다면 금방 1012 요 넷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 함수식 값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자, 수열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거를 선생님은 동치류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좀 분류를 시키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0이 나오는 값은요, 10,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4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편의상 10에다가 계속 16을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 16의 배수를 더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10 플러스 16K 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14에서 16을 계속 더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4 플러스 16K 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에서 16을 계속 더해준 거니까 18 플러스 16K 꼴. 그 다음에 22 플러스 16K 꼴.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요 1010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1010을 16으로 나눠봤습니다. 나누었더니 몫이 63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야, 16 곱하기 63 더하기 2는 이 넷 중에서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목 63을 자 변형하면 되죠. 어떻게? 16 곱하기 62, 그쵸? 62하고 더하기 16 더하기 2. 다시 말하면 63을 몫을 하나를 분리시키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62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요 101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플러스 16K 꼴이 되죠. 꼴이 자연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F1010은 어떤 요 18 플러스 16K 꼴의 자연수가 갖는 함수값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음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x는 a, b, c 세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요. 일단 fx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세 개 함수를 갖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이때 f가 항등 함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라 이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함수 하면 우리가 보통 y는 x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 상황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항등함수는 y는 x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데요. 자,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a, b, c 세 원소로 제한된 겁니다. 그죠? 그럼 항등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등함수 정의가 뭡니까? 네,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fx가 x,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정의역 원소는 3개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는 거고요. b를 넣으면 b가 나온다. 그 다음에 c를 넣으면 c가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관계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관계? 요 fx는 x라는 요 방정식의 세 실근이 a, b, c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y는 자 그래프로 봤을 땐 fx와 자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이 네 a, b, c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를 안 그려고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A, B, C 다시 말하면 정의역의 두 원소는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4 요 4를 따라가고요. 요 가운데 쪽 범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3x-2와 yx가 같은 x가 되게 하는 요 x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보시면 얘가 x축, y축으로 할게요. 자, 15 문제 풀 때 굳이 여러분들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자,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미리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자, 문제를 보시면 자, f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3x-1라는 함수식을 따라갑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계속 4입니다.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fx가. 그죠? 자, 그때 y는 x라는 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네,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좀 삐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y는 x입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네. 요 세 점에서 지금 y는 x와 교점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네. 여기가 어딜까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긴 4가 되겠죠. 4일 때는 요 함수식에 넣으면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6과 4가 나온다 이거죠.
또 다른 한 점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교점을 찾아야겠죠. 나머지 한 점은요. 어떻게? 요 3x-2가 자기 자신 x가 나오게 x가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2x는 2가 되고요. x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4. 요 세 실수는 요 fx에다가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 1, 4가 정의역의 원소 A, B, C로 적당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네, 마이너스 6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12번에 지금 네,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어디냐면 요 x 화살표 2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네, 수정하겠습니다. 자, 요게 x 화살표가 2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확한 문제입니다. 자, 오타가 있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꼭. 자, 다시 문제를 갔을 때, 자, fx는 지금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지금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 단일한 함수를 갖는 2차 함수다. 이거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자, f 합성 g2의 값이 2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해야겠죠. 자, f 합성 g2입니다. gx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f 2가 되겠죠. 자, f2의 값은 지금 fx에 대한 식이 지금 3개 나오는데 어딜 따라가야겠어요? 네, 여길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x의 범위가 네, 절대값이 2 이하인 네, 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f는 예, 그냥 x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자, G합성 F-X와 G합성 F는 X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듯이 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동일한 함수 G합성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가 같다 이거죠. 그럼 니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수 Y는 G 합성 F X는 무슨 함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 함수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우함수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자, 우함수가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함수는요,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보통 우함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G 합성 fx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고 주어진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니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y는 자, G 합성 fx입니다. 그쵸? 그쵸? 자, G 합성 fx 다시 말하면 gx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f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원래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fx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fx가 구간에 따라서 지금 서로 다른 함수식을 갖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 x가 2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요. 요때 요 fx에 들어가는 식이 다르겠죠, 다 그죠? 자, x가 2보다 클 때는 fx가 2잖아요, 2.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2 빼니까 2가 나오겠네요.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죠. 그러면 여기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찬가지로 2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동일한 함수식 2가 되니까 이걸 합쳐볼까요? 자,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2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절대값이 2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구한 요 함수 y는 지합성 fx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주어진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려주시면 여기가 x, 여기가 y. 자, 편의상 네 마이너스 2, 2,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자, 그러면 절대값이 2보다 클 때는 계속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 2차 함수를 따라가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y는 g 합성 fx죠. 그죠?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y축 네, 대칭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함수 맞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네, 맞다, 옳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f합성 gx와 g합성 fx가 같냐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함수 두 함수 f와 g는 이 함수의 합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g 합성 fx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 합성 gs 이거를 한번 구해보고 니은에서 구한 g 합성 fx와 비교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y는 f 합성 gx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요 fx라는 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간에 따라서 세 개씩이 나와 있는데 x 대신에 g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fx는 x자리에다 gx 넣는 거예요. 그러면 2 뭐 g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x가 2보다 클 때였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gx가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가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gx는 단일한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네, 넣어주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죠. 자, gx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함수식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x에 대한 구간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gx 함수값이 2보다 큰 x값의 범위가 뭔데 x값의 범위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gx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빨리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gx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네. 네, 여기가 이렇게 2라고 할게요. 여기가 2, 이거 2,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함수값이 2보다 클 때가 어딜 말하는 겁니까? 2보다 클 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이때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절대값으로 쓰면 gx 함수값이 2보다 커지는 구간이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함수값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디 말하는 건가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요 안에 들어올 때 이때는 네 x의 범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지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gx라는 요 함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까? 작진 않죠. 최소가 마이너스 2인데 이거보다 작을 리는 없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요 gx를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하자면 2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보시면 요 f합성 gx와 니은의 소관 지합성 fx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디귿의 물음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쵸? 디귿도 참이네요.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네,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12번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을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4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존재하는데 자, fx가 자, 정역에 따라서 다른 함수식을 갖네요. 자, x값이 1, 2일 때는 x제곱이고요. x값이 3, 4일 때는 네, x 플러스 a다. 자, 그런데 함수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대요. 자, g가 존재하는데 g1x는 gx, g의 n 플러스 1 x는 gnx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gnx는요 함수 g n개를 합성한 거를 우리가 보통 gnx라고 놓잖아요. 우리 교과에서 정의했던 거랑 네,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라고 할 때 a 더하기 g10의 2 더하기 g11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 말은 즉슨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함수 f는 어떤 함수라는 거죠? 역함수 존재하니까 네, 1 대 1 대 0이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2, 3, 4 정역의 원소가 함수 FE에서 1, 2, 3, 4 서로 다른 각자 다른 걸로 대응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함수의 F의 대응 관계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옆에는 요거를 x로 하니까 자, 이때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소가 1, 네, 1, 2, 3, 4고요. 1, 2, 3, 4다 이거죠. 자, 그러면 x에다가 1, 2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죠. x가 1이면 x제곱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1은 1과 대응되겠죠.
그다음에 x가 2일 때는 x제곱이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2는 4랑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원소 3, 4가 대응이 될 텐데 3, 4는 나머지 2, 3이라는 이 원소와 각각 하나씩 대응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 F3은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A를 따라가죠. 그럼 되니까요. 3 플러스 A죠. 다음 F4는 4 플러스 A죠. 근데 지금 이 나온 요 3 플러스 A와 4 플러스 A는 2하고 3을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4 플러스 A가 3 플러스 B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3 플러스 A가 2가 되는 거고요. 4 플러스 A가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자, 그럼 대응관계를 써주시면 3은 2와 대응되고요. 4는 3이 대응된다. 이렇게 함수 F의 대응관계를 우리가 모두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F의 뭡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 이게 G예요. G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G10의 2, G11의 2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일단 동일한 2라는 함수를 넣을 거니까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이거를 10번, 11번 합성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일단 G2의 값을 알아보자 이거죠. G2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역함수니까 2가 어디에 대응됩니까? 자, 2가 3에 대응되잖아요. 그죠? G2는 3입니다. 3. 역함수의 역함수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G2, 2는 뭐예요? 이 나온 3을 또 대입하는 거죠. 3이 어디로 갑니까? 4로 대응되죠. 그죠? 그 다음에 G3, 2는요. 4를 또 대응시키면 이게 2가 나오죠. 그쵸? 와, 그럼 끝났네요. 뭐가 끝났냐?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등 함수죠. 그죠?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볼 것도 없이 G4의 2는 다시 3, G5의 2는 4, G6의 2는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반복 3, 4, 2, 3, 4, 2, 3, 4,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G 10의 2는 뭐가 될까요? 그쵸? 3을 주기로 반복이 되니까 G2와 같은 거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G11의 2는요 3의 배수로 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겠죠. G2와 같으니까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A 더하기 G10의 2 더하기 G11의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6이 나오겠네요. 6.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자, 집합 S는 자, 선생님 좀 발음을 일부러 약하게 하겠습니다. S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9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써볼까요? 자, 집합 S는요 1부터 100까지 9의 배수니까 뭐가 있습니까? 9, 18, 27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뭐 90, 99 이렇게 겠죠. 총 몇 개? 11개의 원소를 갖고 있겠네요. 집합 S는요. 그죠? 1부터 100까지 9의 배수는 99까지니까 11개. 자, 이 집합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죠.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Y는 0부터
0부터 6까지 7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7개. 자, 여기는 7개의 원소죠. 7개. 원소 갖고 있는데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한다 이거죠. 이때 함수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함수 fn의 역함수 존재하도록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요? 함수 fn은 뭐가 되도록 1 대 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구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14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합 s가 있습니다. s라는 것은 1부터 100까지 9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요. 9부터 99까지 11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당한 원소를 뽑아서 이거 부분집합 x를 구성할 겁니다. 근데 어떤 x냐면요.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역과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같아야겠죠. 이때 공역이 집합 y잖아요. 그렇죠? 7개의 원소 갖고 있으니까 정의역도 7개, 공역도 7개, 치역도 7개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로. 그죠? 남는 거 없이. 자, 그럼 f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냐? 집합 S에 해당하는 원소 11개를요. 함수 fn에다가 다 대입을 해봐야겠죠. 다 대입을 해서 어떠한 함수값을 갖는지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9부터 하겠습니다. F9는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2라고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18은 4가 되겠죠. 7, 24 나누기 하니까 나머지 4죠. 그 다음에 F27은요. 7, 3, 21이니까 나머지 6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F36 있죠. 7, 5, 35니까 나머지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F45 7, 6, 40이니까 3이죠. F54 7, 7에 49니까 5가 나오네요. 그죠? F63 뭐예요? 7, 53 나머지 없네요. 제로네요. 그죠? 그 다음에 F72죠. 72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81은 77이니까 4가 되겠죠. F90 자, 90은 6이 되겠네요. 84니까 그죠? F99는 98이니까 1 되겠네요. 그죠? 더 이상 없죠. 이 11개의 함수값을 다 우리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온 함수값들을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요 집합 x를 보세요. 집합 x는 7개의 원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 f에 의해서 함수값이 나오는데 집합 y 공역에 해당하는 0부터 6까지 함수값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은 집합 x에 45, 54, 6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합 y 공역의 원소 중에서 3, 5, 0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죠? 3, 5, 0이 나오는 경우가요. 지금 45, 54, 63 뭡니까? 3, 5, 0이 나오게 하는 게 45, 54, 63 요 세 원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합 X에는 45, 54, 63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3, 5, 0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7개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요 4개의 원소를 구성하는 방법만큼 집합 x의 개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집합 y 중에서 지금 0, 3, 5 이것은 45, 54, 63 유일하게 나오신 함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웠고요. 나머지 1, 2, 4, 6이라는 함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네. 요 2가 나오게 하는 함수 값이 지금 9하고 72 두 개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집합 x에는 9하고 72 중에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18하고 81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27과 90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합 x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1이라는 원소가 나와야 된다.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 36과 99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합 x에 넣어야 된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집합 x의 나머지 4자리를 구성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9하고 7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8하고 81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27하고 90 둘 중에 하나 36하고 99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몇 가지씩? 두 가지 이만큼 집합 x의 종류, 유형이 달라지겠죠.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집합 x의 개수 문제 13번에서 원하는 것은 2의 4제곱인 16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6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때 f 201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문제 10번과 비슷한 문제죠. 자, 근데 조건을 봤습니다. 가 조건을 봤을 때 fx는 1 절대값 x-2이다. 언제? 1부터 3 사이에 있는 x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3x는 3이 바깥으로 나서 3fx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주기함수나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함수식을 한번 그려보고 나머지를 유추하는 것인가, 2015 어마무시한 요 2015의 함수값을 우리가 추론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fx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1부터 3까지의 fx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피라미드처럼. 근데 나 조건, 나머지 이제 x값의 범위에 대해서는 f3x는 3fx 이 성질을 만족하는 관계를 만족하는 fx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가 아니라 점점 크기가 커지는 삼각형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거죠.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문제 15번에서 알려준 것은 뭐냐면 1부터 3까지의 함수식만 알려줬습니다. 근데 1부터 3 이외에 해당하는 이 2015의 함수값은 나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2015를 줄여서 어디로? 1과 3 사이에 있는 x값으로 가져와서 이 함수 fx에 대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이 생각이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부터 3까지 식이 숫자가 있어야만 이 함수 fx 1 절대값 x-2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2015는 너무 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f 2015를 어떻게 1과 3 사이로 끌고 올 거냐? 자, 나 조건에 의해서 f 2015는요. f 3 곱하기 3분의 2015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바깥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f 3분의 20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015 대략적으로 600 얼마입니다. 아직 1과 3 사이에 오지 못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과정을 진행한다 이거죠.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이번엔 9분의 2015 하면 이게 3분의 2015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9f 9분의 2015 되겠죠. 자, 그러면 9분의 2015 대략적으로 20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아직 1과 3 사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27 f 27분의 201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는 처음으로 100 이하의 두 자릿수가 나오겠죠. 뭐 80 뭐가 나왔나요? 그죠? 80점 뭐가 나오겠죠. 80점대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자, 81f 81분의 2015 대략적으로 20 얼마 좀 1과 3 근처까지 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3 f의 243 2015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대략적으로 8, 4, 38, 26 뭐 8점 얼마 거의 근처 갔어요.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3의 겉쪽은 뭐가 있습니까? 3으로 3 3 보니까 자, 여기로 갈게요. 729죠? 맞죠? 729분의 F가 빠졌네요. 729 F 729분의 2015 이렇게 나오죠. 자, 됐네요. 뭐가 됐습니까? 자, 729분의 2015. 자,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자, 이 값은 2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요 함수식 fx는 1 절대값 x-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값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f 729분의 2015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냥 729분의 2015 마이너스 2다. 자, 일단 요 729분의 2015는 대략적으로 2점 얼마죠? 2보다 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729분의 2015 플러스 2니까 3 729분의 2015 이렇게 되겠죠. 자, 통분 해볼까요? 그럼 729분의 3을 곱하면 3, 9, 27 무슨 식입니까? 2187 빼기 2015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729분의 172죠. 자, 그럼 따라서 F 2015는 729분의 F 729분의 2015였는데 729 곱하기 729분의 172 따라서 17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172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문제를 마쳤고요.